목포시가 60일에 시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다음 달 열릴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박홍률 시장은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진도에서는 바다에서 실종된 잠수사가 구조됐고 여수와 광양에서는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귀농을 준비하고 있지만 선뜻 도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남 단진에서는 귀농 기여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자 체험형 귀농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수한 어휘와 정겨운 억양이 특징인 전라도 사투리도 지역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현지인이 쓰는 전남과 전북의 사투리를 비교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올해로 61회째를 맞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다음 달 개막을 앞둔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목포시는 25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갖고 목포시립교향악단의 축하 공연에 이어 시민의 상을 수여한 뒤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기념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눈앞에 있는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아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진도에서는 바다에서 실종된 잠수사 2명이 무사히 구조됐고 여수와 영광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주말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해양경찰이 드넓은 바다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3일 저녁 6시쯤 진도 복사초 인근 해상에서 잠수사 2명이 실종된 겁니다. 이들은 수중 촬영에 나섰다가 노을성 파도에 떠밀려 실종됐습니다. 목포 해경은 실종자 표류 예측 지점에서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23분 만에 발견해 잠수사 2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여수에선 농기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4일 오전 11시 40분쯤 70대 운전자와 60대 동승자가 경운기에서 하천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경운기가 단독 사고로 하천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23일 저녁 6시쯤 여수 국동에선 트렁크에 있던 배터리에서 불이 나 차량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튿날 광양에서도 25톤 화물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3,400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23일 오전 11시 40분쯤 영광에선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남성은 벌초를 하던 과정에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귀농을 준비하고 있지만 모르는 게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귀농과 기여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해주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분위기와 일하는 방식 등을 미리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호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당진의 한 배농가. 익지 않은 배는 놔두고 잘 익은 배는 바구니에 옮겨 담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시골 언니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입니다. 충남 당진과 충북 옥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귀농을 꿈꾸는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에서는 12명이 11일간 농사와 지역에서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농촌 생활을 하며 수확 방법 등을 배웁니다. 농부님들 만나는 것도 좋고 같이 이제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 여성분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잘 왔다고 생각해요. 지자체도 체험형 귀농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021년부터 농촌마을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숙소를 제공받으며
최대 6개월 동안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농촌 생활에 적응하며 농사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그 경험을 하게 됐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농촌에서 굉장히 생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2021년부터 2년간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귀농을 결정한 참가자는 3명에 달합니다. 그중 직접 체험형 귀농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박향주 씨는 글과 말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배우는 것의 가치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를 직접 만나고 농산물을 맛보고 이러면서 이 농촌을 바라보니까 그 가치가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해 듣는 거 말고 내가 그냥 내 재능이든 아니면 진짜 농사에 관련된 거든 경험해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당진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귀농인의 집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좋은 만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참가한 사람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귀농 기촌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다하겠습니다. 귀농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귀농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체험형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지역의 정취가 묻어나는 것들에는 음식과 명소 등 다양한데요. 특히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사투리는 그곳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곤 합니다. 걸쭉한 사투리가 매력인 전라도에서는 전남과 전북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송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방 뭐시여? 맞다 겁나게 많네. 아따 시끄러운 거 그냥 환장하겠네. 음에 된 거 그냥 오만 삭신이 나쁘 죽겠어. 말도 말고 흥고 쪽팔려 죽겠어 나가. 구수한 어휘와 정겨운 억양이 특징인 전라도. 때때로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전라도 사투리가 인물의 현실감을 부여하고 그게 몰입감을 더해 눈길을 사로잡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전라도 사투리에서도 전남과 전북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현지인이 쓰는 전남과 전북의 사투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다냐? 밥 먹었냐? 뭐더냐 밥 먹었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살았냐? 소식이 없어서 겁나 답답했단께. 잘 지냈냐? 소식이 없어서 그냥 답답해 죽을 뻔했다. 전남에서는 말의 높낮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전북에서는 말끝이 늘어지는 듯한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전주 사투리에는 말끝에 겨와 디, 잉을 붙이면 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주로 어미가 늘어지는 조사가 붙는다는 거죠. 전문가는 이 같은 차이가 지리적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끝이 늘어지는 전북 사투리의 특징은 인접한 충청도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남에서 북쪽에 위치한 담양과 장성 등의 경우 전북과 유사하고 남쪽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북 지역과는 다른 억양과 말투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사람이 이렇게 옮겨요.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교류하면 비슷해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라서 그 이웃한 말하고는 비슷하게 마련이죠. 남도에서도 북쪽 사람들, 담양이나 장성은 또 비슷하게 좀 느려요. 예. 전문가는 전남 동부권에서도 억양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교류를 막는 것이 옛날에는 큰 산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교류를 막아요.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산악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쪽이 산이 많거든요. 경상도나 함경도나 강원도나 전라도 안에서도 동쪽이 산이 많아요. 지리산 쪽으로 해서. 곳곳에 산이 위치한 우리나라의 특징상 서쪽보다 동쪽 지역에서 방언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광양과 구례에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마을마다 전해지는 방언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고유의 색을 간직한 전라도 사투리. 전남 강진에서는 이를 주제로 한 박물관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와보랑께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자리했는데요.
소박함을 간직한 골동품부터 한글 관련 옛 서적 등까지 약 2,500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문을 연 김성우 관장은 직장 생활 당시 전라도 출신 동료로부터 사투리에 대한 영감을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물건을 모으다 보니까는 그 사투리 안에서 살아오는 모습을 다 느낄 수 있고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거 한번 못 해볼까 하면서 책상 옆에다 공책 하나 딱 달아놓고 사투리 어휘 있잖아요. 단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박물관 곳곳에 배치된 사투리를 활용한 독특한 작품도 이 공간만의 특별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이 그림들은 김 관장이 직접 그린 작품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퍼즐을 맞추는 듯한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줄임말과 외래어 등으로 다양해진 오늘날의 언어 생활 가운데 고유의 가치를 뽐내며 전해지는 사투리. 오는 10월 9일이면 훈민정음이 세상에 탄생한 날인 한글날인데요. 인연이 참 긴 땅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는 의미의 전라도 사투리 귀니따와 같이 일상 속 정겨운 우리말의 가치와 재미를 되새겨 한글날의 의미를 더해가는 건 어떨까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의료기관은 수면마취 같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알리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많은 논란과 논의 끝에 법 시행은 됐지만 아직까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붕괴 등을 이유로 수술실 CCTV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수술 영상 유출을 우려하면서도 CCTV 영상 보관 기간 30일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짧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범위가 넓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대와 우려 속에 본격 시행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알리는 현금 봉투를 제작해 농협에 비치했습니다. 이번에 배부된 현금 봉투에는 정치인의 기부 행위 상시 제한 금지 내용과 내년 4월 10일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슬로건 선거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추석 명절 즈음 나타날 수 있는 금품 제공과 기부 행위를 막고 총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봉투 제작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캠핑 관광 박람회가 전남 해남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다음 달 7일부터 4일 동안 해남군 오시아노 오토 캠핑장 일원에서 2023 캠핑 관광 박람회를 열고 방문객들에게 각종 경연대회와 체험 프로그램,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6월부터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고 현재 700개 팀에서 3,200여 명의 참여가 확정됐습니다. 엿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황금 연휴 기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이 펼쳐집니다. 순천 오천 그린광장 문화공연은 29일 김현우 단독 콘서트와 30일 특집 포크 콘서트, 다음 달 2일 미스터트롯2 트랄랄라 브라더스, 3일 이승환 단독 콘서트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국가정원 호수 행사로는 28일 관람객 즉석 노래자랑, 29일 엄마 팔씨름 대회, 30일 전국 어린이 포켓몬 딱지 배틀, 다음 달 1일 신발 던지기 게임, 2일 훌라후프 대회, 3일 막춤 배틀이 이어집니다. 신안 퍼플섬 일대에서 아스타 꽃축제가 열립니다. 27일 개막하는 신안 아스타 꽃축제 현장에는 퍼플섬 일대 4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보라색으로 물든 아스타 꽃 정원이 마련됐습니다.
퍼플섬은 지난 2021년 UN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예별에 선정돼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